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이 갑자기 삶에서 사라지고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멀어지고 당신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 외로움이 처벌이 아니라 우주가 당신을 보호하는 방식이라면 어떨까요? 칼 융이 말했듯이 의식이 높은 영혼들은 때때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홀로 남겨진다. 이 영상을 통해 우주가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사람을 밀어내는 이유, 무의식이 이 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러한 고립을 짐이 아닌 진화적 선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당신의 지각은 세상을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때때로 보이지 않는 필터처럼 작용하여 삶의 복잡한 요소들을 걸러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세부 사항들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들에는 다른 사람들이 간과하는 미묘한 행동, 말 뒤에 숨은 의도 또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숨겨진 역학관계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높은 지각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상당한 부담과 책임을 수반합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깊은 통찰력을 가진 사람의 존재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때로는 두려움을 느끼고 때로는 위축되기도 합니다. 이는 무의식의 반응입니다. 고조된 인식은 종종 집단 무의식의 경계를 허물고 일시적으로 사회 질서를 교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인식은 당신을 변화시킬 수도 있지만 고립시킬 수도 있습니다. 윤기 그의 작업에서 자주 마주쳤던 사례 중 하나는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내담자들이었습니다. 고조된 인식 능력 때문에 이 내담자들은 사회적 관계에서 끊임없는 오해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말은 오해받고 행동은 비난받았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립되었습니다. 타인과의 이러한 거리는 처음에는 파괴적인 경험처럼 보일 수 있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실제로는 진화적 보호 메커니즘의 일부입니다. 고조된 인식은 의식적으로 관리되지 않으면 위험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은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자신의 내면 경험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이 의식적 인식과 통합되면 선물이 됩니다. 한 임상 사례에서 융의 내담자 중 한 명은 어린 시절 주변 사람들로부터 끊임없이 오해를 받아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고 깊은 외로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그에게 내면 세계를 깊이 탐구하고 상상력, 직관력, 그리고 창의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처음에는 고립이 처벌처럼 느껴졌지만 장기적으로는 내담자가 자신의 지각을 의식적으로 관리하고 내면의 힘을 깨닫고 궁극적으로 영적 통합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각으로 인한 고립의 주된 원인은 무의식 속에 투영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각력이 높은 사람은 타인의 어두운 면, 억압된 감정, 그리고 무의식적인 패턴을 종종 알아차립니다. 타인이 이러한 자각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자각은 오해되어 반응적인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거리를 두거나 비판하거나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며 이는 자각력이 높은 사람을 보호 기제로 고립시킵니다. 사실 이러한 고립은 내면의 균형과 창의성을 유지하라는 보편적인 경고입니다. 지각의 힘은 짐이자 선물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짐으로 다가올 때는 사회적 고립, 오해, 그리고 감정적 고갈로 나타납니다. 선물로 다가올 때는 내면의 자원을 드러내고 직관력을 개발하며 의식적인 통합을 이룹니다. 융기 묘사했듯이 이 과정은 진화의 여정입니다. 의식적인 자각으로 처리될 때 그 부담은 변화와 진화적 기여의 문을 열어줍니다. 지각의 힘은 사람을 홀로 두는 동시에 자신의 내면 세계로 인도합니다. 이러한 방향은 더 높은 자각과 안전하게 통합될 수 있도록 합니다. 당신의 지각은 당신을 파괴할 수도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관찰자로서 당신 또한 삶 속의 외로움과 거리의 순간들을 우주가 당신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바라볼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당신은 자신의 내면의 힘을 발견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내 지각은 나에게 어떤 부담을 지우고 있으며 어떤 선물을 주는가? 이 질문에 대해 깊이 성찰하면 당신의 자각이 향상되고 직관적 능력을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외로움은 처음에는 결핍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지각의 힘을 인식하는 사람들에게는 보호막이자 안내자이며 진화의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올바르게 인도될 때만 더 높은 자각은 영적 통합과 개인적 진화에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직관적 자각은 주변 환경의 에너지와 잠재 의식적 신호를 깊이 인지하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종종 간과되는 세부 사항을 포착하고
관계의 미묘한 역학관계를 감지하고 타인의 무의식적 패턴을 인식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이 능력은 엄청난 힘과 상당한 부담을 동시에 안겨줍니다. 이러한 부담은 종종 오해, 사회적 고립, 그리고 정서적 고갈로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직관적 자각을 가진 개인의 존재를 무의식적으로 위협으로 인식하는데, 이는 자각이 집단 무의식에 받아들여진 경계에 도전하고 일시적으로 사회 질서를 교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조된 자각은 때때로 무의식적인 반응, 즉 비판, 거리두기,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적대감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윤근 내담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반응은 자각 자체를 향한 것이 아니라 관찰자 자신의 어두운 면과 억압된 감정을 향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시 말해, 직관적 자각을 가진 사람은 타인이 자신의 내면의 어둠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이러한 자각은 때때로 반응적인 거리두기로 이어집니다. 위험의 소리가 들리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당신의 지각과 직관 능력은 간과되거나 억압된 진실을 드러낼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이해하려고 애쓰면 자연스럽게 거리를 둡니다. 하지만 당신은 깊은 자각으로 인해 고립되고, 이러한 고립은 처음에는 위협으로 느껴집니다. 높아진 자각이 오해와 사회적 고립과 결합되면 위험의 소리는 더욱 강해집니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깊이와 타인의 무의식을 동시에 인지하게 되면서 심리적으로 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융의 사례 연구에서 높은 직관 자각을 가진 사람들은 사회적 관계에서 물러나야 했고, 처음에는 이를 상실이나 실패로 인식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이러한 고립이 처벌이 아니라 보호 기제임을 깨달았습니다. 높아진 자각이 의식적으로 통제되지 않으면 사람은 사회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통합되면 이러한 능력은 사람을 강하고 창의적이며 균형 잡힌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직관 자각의 위험은 종종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의 에너지를 관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칼 융의 관찰에 따르면 지각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의 무의식적인 저항과 그림자의 반영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언뜻 보기에 위험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영적 온전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융의 한 내담자는 주변 사람들의 강렬한 반응에 감정적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그에게 직관 능력을 개발하고 자신의 내면 세계 안에 안전한 공간을 만들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따라서 위험의 소리는 사실 경고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지각을 의식적으로 관리하고 사회적 고립을 영적 진화의 공간으로 여겨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청중 여러분께 간단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직관적 인식을 오해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댓글로 경험을 공유하면 당신의 직관적 인식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와 연결될 것입니다. 올바르게 관리된다면 직관적 인식은 당신을 외로움에 빠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적 통합, 창의성, 그리고 내면의 힘을 크게 향상시키는 도구가 됩니다. 당신의 지각은 당신을 고립시키고 오해받게 만들거나 타인의 어두운 면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식적인 자각과 관리를 통해 이 과정은 위험이 아니라 안내자이자 보호 메커니즘이 됩니다. 융의 저작에서 자주 언급되었듯이 높은 자각력을 가진 사람들은 타인의 무의식과 연결되기 위해 고독 속으로 인도되며 동시에 자신의 영적 온전함을 보존하고 진화적 재능을 얻습니다. 이러한 고독은 처음에는 어렵고 고통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직관적 자각과 함께 올바르게 관리되면 개인적, 영적 진화를 위한 중요한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지각의 힘은 당신을 보호하고 잠재력을 발휘하게 합니다. 위험은 무의식적으로 자각을 이끌어내지 않을 때만 드러납니다. 우주의 보호, 메커니즘은 종종 눈에 띄지 않고 이해할 수 없게 작동합니다. 특정 개인의 소외, 특정 관계의 종식, 또는 인간 삶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의 발생은 우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의식적인 인도와 보호 기능을 합니다. 칼 융의 연구에 따르면 무의식적인 과정은 개인의 내적 경험을 조절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에 영향을 미쳐 영적 진화를 지원하고 지각적 온전성을 유지합니다. 우주는 때때로 고조된 인식을 가진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 사람들을 자신의 삶에서 떼어놓습니다. 고조된 인식과 직관적 인식은 잘못된 손이나 잘못된 환경에서 파괴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정 관계의 종식이나 거리의 형성은 실제로 경고와 안내 역할을 하며
개인의 심리적, 영적 온전성을 보호합니다. 사람들의 무의식적인 반응은 고조된 인식을 가진 사람들을 오해하고 거리를 두는 경향을 촉발합니다. 이는 처음에는 외로움과 상실감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융의 관찰은 이러한 외로움이 처벌이 아니라 의식적인 인식과 개인적 진화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수단임을 보여줍니다. 한 가지 사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융의 한 내담자는 직관적인 자각과 높아진 지각력 때문에 친구들로부터 자주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는 어떤 이들에게는 비난을 받았고 어떤 이들에게는 버림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깊은 실망감과 사회적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이러한 고립이 자신의 내면적 역량을 개발하고 직관적 능력을 강화하며 영적 온전함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임을 깨달았습니다. 우주의 보호 메커니즘은 사회적 고립을 통해 종종 작동하며 이를 통해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고 타인의 무의식적인 반응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러한 우주의 개입을 이해하지 못하고 처음에는 상실이나 실망으로 경험합니다. 그러나 높아진 자각력과 직관적 능력은 적절한 환경과 적절한 지도가 있을 때만 진화적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주는 때때로 자신이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거리를 둡니다. 이러한 분리는 처음에는 고통과 외로움을 가져올 수 있지만 결국 영적 통합, 의식적 자각, 그리고 개인적 진화의 기회가 됩니다. 융의 사례에서 내담자들은 처음에는 외로움을 결핍으로 여기지만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외로움은 우주의 질서가 자신의 내면의 잠재력을 깨우기 위해 만들어낸 공간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자각은 외로움이 더 이상 처벌이 아니라 보호기제임을 보여줍니다. 우주의 보호기제는 개인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영적 진화에 기여하고 직관력을 강화하며 의식적 통합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기제는 높은 지각력을 가진 사람들이 타인의 무의식적 반영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내면의 힘과 잠재력을 발견하는 데 필요한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사회적 관계에서의 거리는 처음에는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당신의 지각과 직관적 자각의 힘과 결합되면 이 거리는 길잡이, 경고 그리고 진화의 기회가 됩니다. 관찰자로서 예상치 못한 거리나 관계에서의 거리를 상실로 보는 대신 우주가 당신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당신의 삶을 떠난 사람들은 당신이 더 높은 수준의 자각과 내면의 통합을 이루도록 돕기 위해 그렇게 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자신의 경험을 통해 성찰하는 것은 당신의 인식을 높이고 직관 능력을 의식적으로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주는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개입합니다. 때로는 이러한 개입이 당신의 삶에서 사람들을 제거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과정은 처음에는 외로움과 상실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식적인 인식과 인식의 의식적인 관리를 통해 이 외로움은 짐이 아닌 영적 진화와 개인적 통합을 위한 선물이 됩니다. 당신의 인식과 직관 능력은 우주의 보호 메커니즘에 의해 인도되지만 이 과정을 인식함으로써 당신은 자신을 보호하고 영적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위험은 무의식적으로 인식을 이끌어내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지각의 힘은 부담이자 선물로 나타납니다. 이 두 측면은 종종 동시에 경험되고 서로 얽혀 있습니다. 부담은 높아진 인식의 초기 도전, 즉 오해, 사회적 고립, 정서적 고갈, 그리고 때로는 타인의 무의식 속 그림자가 반영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부담은 사회적 환경과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외로움을 유발하며 처음에는 위협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융의 한 내담자는 끊임없는 오해, 친구들과의 고립, 그리고 직관적 인식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의 정서적 무게를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상황이 내담자에게 큰 부담으로 느껴졌지만 과정이 진행되면서 그는 이러한 외로움과 고립이 자신의 직관적 능력을 개발하고 내면의 잠재력을 발견하는 데 필요한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담과 선물 사이의 미묘한 경계가 여기서 명확해집니다. 당신의 지각은 부담으로 당신에게 도전하지만 동시에 진화적 선물로 당신에게 보상합니다. 이 경계를 인식하는 것은 직관적 인식의 산물일 뿐입니다. 융의 관찰에 따르면 높은 자각력을 가진 사람들은 처음에는 부담으로 느껴졌던 외로움과 오해를 통해 내면의 힘과 잠재력을 발견할 기회를 얻습니다. 사회적 관계에서 고립되는 것은 처음에는 고통스러운 경험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이러한 경험이 의식적 통합을 통해 처리될 때 개인은 더욱 창의적이고 균형 잡히고 역량 있는 개인으로 변화합니다. 부담과 선물 사이의 이러한 미묘한 경계는 개인의 영적 진화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을 나타냅니다. 무의식적으로 짊어질 때 지각의 부담은 사람을 지치게 하고 관계에서 갈등과 정서적 고갈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의식적인 자각으로 관리될 때 이 부담은 길잡이이자 도구가 됩니다. 개인은 자신의 직관 능력을 의식적으로 활용하는 법을 배우고 영적 통합을 이룹니다. 이러한 변화는 융의 내담자 사례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사회적 관계에서 물러나 혼자였던 내담자들은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외로움이 처벌이 아니라 진화적 기회임을 깨닫게 됩니다. 타인의 무의식적인 저항에 직면할 때 지각의 부담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높아진 인식을 이해하기 어려워하고 무의식적으로 반응합니다. 이러한 반응은 처음에는 파괴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보호 기제입니다. 당신의 지각이라는 선물은 당신이 이 부담을 의식적으로 처리할 때 나타납니다. 내면의 창의성, 직관적 능력, 그리고 영적 온전함이 강화됩니다. 융이 묘사한 또 다른 사례는 높은 수준의 직관적 인식을 가진 한 내담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친구들과 거리를 두고 고립되었습니다. 내담자는 처음에는 외로움이 고통스럽다고 느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과정이 자신의 창의성과 직관적 능력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담과 선물의 경계를 이해하는 것은 지각의 힘을 제대로 관리하는 데 중요합니다. 당신의 지각은 사회적 고립과 오해로 당신을 시험하지만 동시에 의식적인 인식과 내면의 통합을 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당신의 지각은 처음에는 부담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의식적인 인식으로 관리될 때 이 같은 부담은 당신을 더 강하고 더 창의적이며 더 균형 잡힌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렇다면 삶에서 외로움이나 오해를 만날 때 당신은 그것을 처벌로 여길까요? 아니면 기회로 여길까요? 이 질문에 대해 생각해보고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여러분의 인식이 향상되고 우리 공동체와 연결될 것입니다. 부담과 선물 사이의 미묘한 경계는 인식과 의식적인 관리의 상징입니다. 여러분의 인식은 도전하는 동시에 여러분의 영적 진화를 보호하고 인도하며 기여합니다. 이 미묘한 경계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외로움을 위협이 아닌 진화적 선물로 경험합니다. 인식의 힘은 부담과 선물 사이의 균형을 인식함으로써 진정한 잠재력을 발휘합니다. 올바르게 관리될 때 높아진 인식은 외로움이나 사회적 고립과 같은 초기 부담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는 동시에 영적 통합, 창의성, 그리고 개인적 진화를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통합은 높은 지각과 직관적 자각을 가진 개인의 영적 진화에 있어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과정은 내면 세계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능력에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높은 지각은 처음에는 오해, 사회적 거리, 외로움과 같은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지만 의식적인 자각과 자기 관찰, 과정을 통해 통합이 이루어지면 개인은 내면 세계와 사회적 관계 모두에서 안전한 공간을 만듭니다. 융의 관찰에 따르면 높은 지각을 가진 사람들은 타인의 무의식적인 반응을 감지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관계 내에서 자연스러운 거리가 형성됩니다. 이러한 거리는 처음에는 파괴적인 외로움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올바르게 관리하면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자신의 경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통합 과정은 자신의 부담과 재능을 모두 받아들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지각의 부담에는 타인의 어두운 면을 인지하고 사회적 반응에 노출되는 경험이 포함됩니다. 재능은 직관 능력을 개발하고 영적 깊이를 높이며 창의적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나타냅니다. 한 사례에서 융의 내담자 중 한 명은 직관적 인식을 통해 타인의 무의식적인 반응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인식이 그를 외로움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주변 환경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관계에서 잦은 오해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과정을 통해 내담자는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어떤 관계가 자신에게 영향을 주고 어떤 관계가 부담을 주는지 분별했습니다. 이러한 인식 덕분에 그는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직관적 인식을 의식적으로 통합할 수 있었습니다. 통합은 사회적 관계뿐만 아니라 내면 세계까지 포괄합니다. 인식의 부담과 재능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신의 어두운 면을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과정은 고양된 인식의 잠재력을 열어주고 영적 온전함을 강화합니다. 안전한 관계는 이러한 통합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자신의 부담과 재능을 인식하는 사람은 의식적으로 관계를 선택하고 관리합니다. 관찰자로서 당신은 사회적 거리와 삶 속의 외로움 경험을 영적 통합과 안정적인 관계 구축의 기회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삶 속 관계에서 자신의 경계를 얼마나 잘 유지하시나요?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자각력이 향상되고 우리 공동체와 연결될 것입니다. 윤기 강조했듯이 자각력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의 무의식적인 반응에 노출될 수 있지만 의식적인 통합을 통해 자신을 보호하고 안전한 관계를 구축합니다. 이 과정은 처음에는 외로움과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의식적인 자각을 통해 처리될 때 내면 세계와 사회적 환경 모두에서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지각의 힘은 부담과 선물 사이의 균형을 인식하고 이러한 자각을 통해 안전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높은 자각력은 타인의 무의식적인 모습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요구하지만 의식적인 통합을 통해 이러한 민감성은 위협이 아닌 인도적이고 보호적인 메커니즘이 됩니다. 통합은 자신의 부담과 선물을 모두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안전한 관계는 이러한 통합의 자연스럽고 실질적인 결과입니다. 융의 저서에서 자주 강조되었듯이 자각력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의 무의식적인 반응을 감지하고 적절한 관리를 통해 자신과 관계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처음에는 힘들고 외로워 보일 수 있지만 의식적인 자각을 통해 함양되면 영적 통합과 안전한 관계를 위한 필수적인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인식의 힘이 의식적 통합과 결합될 때 짐은 안내자가 되고 선물은 선물이 되며 내면 세계와 사회적 환경 모두에서 안전한 공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양된 자각을 가진 개인의 영적 여정에서 변화는 내면 세계를 재구성할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진화적 선물로 나타납니다. 융의 연구에서 자주 볼 수 있듯이 고양된 자각을 가진 사람들은 처음에는 오해, 사회적 거리, 외로움과 같은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처음에는 파괴적이고 고단해 보일 수 있지만 의식적인 자각과 자기 관찰 과정을 통해 변화의 힘으로 변모합니다. 지각의 부담은 타인의 무의식적 반영, 외로움, 오해로 나타나지만 선물은 직관적 자각, 영적 깊이, 창의성, 그리고 내면의 힘의 발현으로 나타납니다. 칼 융의 사례 연구에서 고양된 직관적 자각을 가진 한 내담자는 처음에는 사회적 관계에서 고립되고 관계에서 끊임없이 오해받으며 감정적으로 지쳐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는 이러한 외로움과 오해가 자신의 내면적 역량을 개발하고 직관적 능력을 강화하고 영적 온전함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여기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인식의 짐을 의식적인 자각으로 처리할 때 그것은 개인적, 영적 진화의 기회가 됩니다. 그 짐은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라 인도하고 교훈적인 메커니즘이 됩니다. 칼 융의 저서에서 자주 강조되는 또 다른 요점은 높은 자각력을 가진 사람들은 타인의 무의식적 반영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힘들고 외로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호하고 인도하고 진화하는 선물이 됩니다. 시청자로서 당신도 삶의 외로움과 사회적 거리를 짐이 아닌 변화적이고 진화적인 선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삶의 외로움과 오해가 개인적 성장의 기회라는 것을 깨달아 본 적이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댓글로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당신은 자각력을 높이고 우리 공동체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변화는 개인의 내적 역량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안전한 관계 형성, 의식적인 자각에 따른 직관적 능력, 그리고 영적 통합을 가능하게 합니다. 칼 융의 관찰에 따르면 높은 자각력을 가진 사람들은 처음에는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을 경험하지만 의식적인 자각을 통해 이러한 과정을 변화시키고 자신의 영적 통합을 이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진화적 재능은 개인이 내면의 힘과 창의성을 발견하고 직관적 자각을 의식적으로 통합하며 영적 온전함을 강화하도록 해줍니다. 이 과정은 처음에는 외로움과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의식적인 자각을 통해 함양될 때 내면 세계와 사회적 관계 모두에서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지각의 힘은
변화와 진화적 재능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타인의 무의식적인 반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기제 역할도 합니다. 변화 과정에서 부담과 재능 사이의 경계가 명확해집니다. 의식적인 자각으로 부담을 관리할 때 재능이 드러나 개인을 영적 진화와 내적 통합으로 이끕니다. 융의 저서에서 자주 볼 수 있듯이 높은 자각력을 가진 사람들은 타인의 무의식 속에 드리운 그림자를 인식하는 동시에 자신의 영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진화적 재능을 획득합니다. 이 재능은 개인의 자기 개발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안전하고 의식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토대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변화는 단순히 개인의 내면 여정이 아니라 고양된 자각으로 개인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우주의 메커니즘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짐처럼 느껴지는 외로움과 오해를 의식적인 자각을 통해 풀어낼 때 당신의 지각의 힘은 영적 진화와 내면의 통합을 위한 선물이 됩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원하시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회비를 내고 후원하고 싶으시면 가입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